고등학교 3학년 때 한의사로 진로를 결정한 후 한의대 진학을 꿈꾸었는데요. 하지만 문과에서 한의사가 되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준비하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오면서 준비를 시작하였지만 부족한 면이 아직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첫 도전에서 쓴맛을 보아야만 했고 한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7학년도 수능을 보았을 때 지난 1년 동안 본 시험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시 최저는 다 맞췄지만 지원한 모든 대학교에 떨어진 이후 정시 원서를 접수할 때 제가 받은 성적으로는 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초등교사라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연하게 교육대학교에 지원했지만 4개의 교대 모두 1차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반 대학에 진학하여 1학기를 다녔었지만 저의 오래된 꿈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휴학을 하고 초등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비록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용기를 갖고 반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공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하고 입학을 마음먹게 되면서 정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군사관학교 기초군사훈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시를 지원해보지 않았다는 것과 일반 대학 캠퍼스 생활에 대한 동경 등 많은 부분이 저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오랜 고민 끝에 1년이라는 시간을 재수 생활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수를 할 때 독학재수와 재수종합반을 고민하던 중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과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독학재수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과목별로 공부 편차가 생겼습니다. 또 평소보다 잘 본 모의고사 성적을 제 실력이라 착각하여 자만에 빠졌으며 경쟁자가 없는 탓에 나태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수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반수를 할 때는 지난 독학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재수종합반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공부하는 습관 때문에 적응이 힘들었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과목별로 균형 잡힌 학습이 가능한 수업 시간표 덕분에 곧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검증된 선생님들을 통한 질의응답 덕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우들을 보며 경쟁심을 불태운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수종합반을 선택한 것이 저에게는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같은 페이스로 공부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5, 6월 사이에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선발반 때부터 공부를 하여 지칠 때였고 작년에 비하여 3, 4월 사이에 늘어난 실력이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평소보다 공부에 조금 소홀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깨기 위하여 저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는 공부 습관을 활용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목표가 아닌 큰 목표를 잡고 공부의 양을 늘렸더니 목표한 공부량이 많아 계속 앉아서 공부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수험 생활은 꾸준함이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공부 환경을 바꾼다는 이유로 학원을 바꾸거나 공부법을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꾸준히 자기 자신을 믿고 통제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수 생활이 끝날 때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수는 9개월 과정의 긴 싸움이다. 10월은 아직 그 9개월 중 한 달 반이나 남았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고 선생님의 말씀처럼 마지막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처음과 다르게 달려나가는 것도 아닌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수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재수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여유를 갖는 방법을 몰라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자습을 할 수 있었는데 항상 학원이 닫을 때까지 공부했고 명절 등 공휴일에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부 시간과 성적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곤 2주에 한 번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찍 하원하여 바람을 쐬며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스스로에게 시간을 내줬습니다. 공부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더욱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정체되어 있던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낯선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험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껏 이용하던 방법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면 과감하게 변화를 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2번 정도의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7, 8월 정도였는데요. 운 좋게도 그 기간이 학원이 방학이었고 그 시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며 여유를 갖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에 대한 고민들을 수능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되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을 한 달 앞두고였는데요. 이런저런 소소한 고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땐 그냥 여러가지 생각들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교무실에 내려가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설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 때까지 공부를 하기 싫어도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오히려 쉬운 것이라면 더더욱 선생님께 질문을 하여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리해드리자면 좌절하지 않기, 그리고 모르는 거 질문하기가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성적을 마음에 두지 않는 편인데요. 모의고사는 결국 수능을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공부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능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었던 수험생활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것은 플래너 작성입니다. 저는 일주일간의 계획을 미리 짜두었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냥 계획을 짜두고 공부를 하면 지쳐버릴 것 같아서 나름대로의 상볼 플랜을 정하여 계획을 모두 달성하였을 때는 일주일간 수고한 나에게 쉬는 시간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계획을 모두 보충하는 벌을 주었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의 팀플 장학금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대의 어린 나이에 청춘을 잠시 미뤄두고 자신의 미래에 시간을 투자하는 멋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반에 다니게 되면 학원비 외에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재수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신경 쓰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수할 때 드는 비용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알아볼 때 메가스터디 학원은 팀플 장학금을 통해 학원비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나중에 진학을 하게 되면 진학 장학금을 주는 등 장학 제도를 우수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편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 팀플 장학금은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와 N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게 가는데 메가스터디는 다른 곳보다 팀플 장학금이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장학금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생활을 하면서 감동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업 외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위해 하는 행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심리특강, 시험 응원, 독국모드 행사, 특식 제공 행사 등 수십 개의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부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수험 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은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그중 제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2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된 큰 이유이기도 한 독학재수와 재수종합반의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학원이 아닌 학교를 다니는 것 같고 하루 수업 배분이 잘 되어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 관리도 되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질의응답 시간이 잘 되어 있어서 공부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독공 모드입니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가까워지면 독공 모드라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는데 친구들과 어떠한 잡담도 허락되지 않는 기간이어서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평소의 공부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저에겐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프로그램입니다. 부천 메가스터디의 프로그램 중 제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수업 중 질문을 하지 못하여도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규 수업 외에 개설되었던 특강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강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특강으로 인해 빠진 자습 시간을 만회하려고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은 제철소이다. 그 이유는 수능 공부에 대한 자신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나라는 최광석을 체계적인 학습 관리와 좋은 선생님과 좋은 강의를 통해 자신감과 확신을 주어 견고하고 순도 높은 철근으로 거듭나게 해주었기에 메가스터디를 제철소와 같다 생각합니다.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은 어사화입니다.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가 급제할 때 어사화를 꽂고 길을 드나들듯이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에 다니면 대학 합격이라는 그 어사화의 꽃을 꽂고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은 하나의 큰 어사화입니다. 저에게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은 가족입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의 대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십니다. 최근 원장 선생님께서도 걱정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합격 꼭 시켜줄게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선생님들과 직원분들께서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더욱더 용기를 갖고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부천 메가스터디 학원은 가족입니다.